오전 8시 막 지나고 있는 지금 KBS 다큐 라디오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차가 막히는데요. 일터로 향하는 직장인들, 등굣길에 있는 학생들, 다들 늦지 않게 잘 도착하길 바랄게요. 학생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1년 반 후에 입사할 신입사원을 보는 과정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저희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회사로 등교합니다. 등교합니다. 여전히 높은 청년 실업률. 취업은 험난합니다. 대학생의 다른 이름은 취준생이 됐죠.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줄이는 데다 취업의 문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전공보다는 취업에 매달린 지 오래. 저마다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잘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들 대기업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초년생이 갈 수 있는 기업은 작은 기업들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완전 소속감이 없으면 백수인 거니까. 아직까지는 상상이 잘 안 돼서 막막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3년이든 5년이든 그 뒤의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게임 박람회가 3년 만에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인디게임 부스가 있어서 인디게임 쪽 부스도 좀 관람하고 싶고 콘솔 게임에서 이번에 많은 수상을 받은 게임들이 있어서 그 게임 시연하는 데가 좀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게임이 전공인 만큼 관심도 남다른데요. 일단 게임이라는 게 단편적인 어드벤처 게임, 모험 게임 이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고 그게 큰 희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서울 도심에서 다시 만난 21살 현서 씨. 지하철에서도 여전히 게임 삼매경이네요. 노는 것도 노는 건데 회사 일이랑 또 연관이 돼 있어서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회사라고 하면 지금 직장 출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 게임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황현서입니다. 지금 21살이에요. 저희 학과 자체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그 입학을 할 때 기업 관계자님과 대학 교수님과 같이 면접을 보고 기업과 매칭을 한 상태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커리큘럼의 학과예요. 처음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초반인 친구들은 좀 놀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꼭 저 같지 않구나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거 안에서도 또 즐거움을 또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회사 입사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차 신입이지만 현서 씨의 기획에서 시작된 게임이 곧 출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 중인 게임이 곧 출시가 앞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지는 오류나 버그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위 화면을 보시면 될까요? 게임을 준비를 하고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참의 아이디어. 로비 쪽에서 뭐가 좋았을까요? 듣고 그냥 바로 박수 쳤어요. 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기발했었습니다. 네. 기초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약학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워낙에 산업계에서 다 알아주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알려주시는 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한 게 맞아? 아닌데? 프로인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들게끔 했던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은 물론 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신입들도 이제 새로운 도전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여러 개발 상황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대기업에 만약에 입사를 했다면은 제가 직접 낸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것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아이디어가 채택되더라도 제가 그 게임을 디렉팅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주는 메리트가 또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기업 채용이 이루어져 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사업인데요. 1학년 때는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간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토록 합니다. 일찌감치 취업이 확정돼 다른 친구들과 달리 불안감 없이 게임, 한우물만 팔 수 있었죠.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취업을 못하는 학과니까 계속 내가 이걸 전공을 해야 되나, 전과를 해야 되나, 복수 전공을 해야 되나 이런 좀 학업적인 어려움 자체를 겪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좀 미래를 좀 더 미래가 보장된 것 같아서 안도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회사가 픽이 돼서 들어오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일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벌써 나는 인재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와서 저희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배우지 못하는 노하우를 그 친구들은 또 배워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회사가 또 하나의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경북 경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튼실한 기업으로 손꼽히는 회사. 안녕하세요. 일터가 있고 내 일이 있기에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씩씩한지도 모릅니다. 취업형 계약학과 1기 19학번 김민서이고요. 오로지 자동차 하나만 바라본 민서 씨에게 이 회사는 현실적인 첫발이자 어렵사리 잡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1차 협력사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컸었어가지고 관심이 갔었고 미국에도 지금 전기차 공장 계속 짓고 있고 이미 공장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되게 글로벌한 기업이죠. 회사에서 학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는 데다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풀로 바꾸면은 전체가 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또래와 재정 상황이 좀 다를까요? 아 당연히 많죠. 회사 생활인데 그거 아마 알바를 했으면은 차를 유지 못했거나 적금을 못했거나 둘 중 하나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것보다는 많이 받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공개할 수 없다. 네, 정확한 액수는 그렇고 30대가 되기 전에 집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들어 회사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입사 8개월 차. 지금 저희 아진산업생기반에서 이제 입사자 중에 3월 입사자 중에 제일 빨리 미국 출장을 가는데 네.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잘 해서 뜻깊은 3개월 미국 출장을 보냈으면 좋겠어.
다른 특이사항 없으면은 요거 아침 조회를 11월 1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신차를 깔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품질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진로를 결심한 뒤 가고 싶은 학과와 기업을 골라야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과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거 고른 데는 좀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최선 선택을 할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기업들을, 정보들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한 과당 많게는 80개의 회사가 채용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학생이 기업체를 골라 입학 원서를 쓰고 학교와 회사 둘 다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수순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물론 면접을 해서 합격을 받아서 다니고 있지만은 네,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면접일입니다. 가운데 앉으시고 저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12가지 항목 중에서 질문을 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네, 주세요. 네, 앉아요. 네, 가운데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면접이라고 하면은 좀 사람이 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우선 그 이력서는 제가 이제 미리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인문계열을 전공했네요. 네, 인문계열을 전공했는데.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생들은 복수의 회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는지. 측정하는 거랑 예. 컨설팅 한다고 이렇게.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발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원서를 지원하고 또 저희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오늘과 같은 면접 행사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기업에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1년 반 후에 입사할 신입사원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기업에 합격한 학생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기업에 가겠다 선택을 함으로써 입학이 되는 거죠. 학생이 기업을 골라 원서를 넣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입학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입학하면서 기업과 매칭이 되고 또 학비가 전액 제공이 되고 거기에 또 장학금까지 지원되는 이거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과 취업 장려금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2, 3학년 때는 기업에서 학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면서 최소 3년 근무하는 거죠. 그런 제도의 장점을 잘 이해하는 그런 영리한 학생, 바로 기업 면접을 통해서 자기가 근무할 첫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좀 도전적인 학생, 그런 공학 계열에 대한 좀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대학과 학과, 기업체 수도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기업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그게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 학생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제공되는 그런 기업이면서 또 탄탄하고 또 복지도 좋은 그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요즘은
뭐 학생 홍보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우리 기업들 계속해서 모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계약한 기업체입니다. 학교 5분 거리에 아예 실습센터를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노점제가 있고요. 30%를 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0%, 20에 30. 하나, 둘, 됐죠? 실무자에게 직접 배우는 현장 교육은 체감이 남다릅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실습을 한 게 있다 보니까 더 바로 실무에 금방 적응할 것 같습니다. 강소기업에서 비전을 찾고 미래를 내다본 대학생의 선택. 그러니까 학생들이 회사의 비전이 중소기업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쪽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거기는 이제 취업문이 이제 한정된 문이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중소기업이 너무 많아요. 중소기업이지만 견실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사항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전문성이 확실하게 검증돼 있고 역량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인정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자기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경력이 아직은 어떤 쪽을 지향을 해서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정이 좀 안 나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무조건 취업 준비에 매달리기보다 작은 기업체라도 사회 구성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55세까지 정년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은 50세 정도 되면 벌써 고연령, 고연차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희망퇴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본인의 그 근로 기간도 더 연장이 될 수가 있고 나이에 무관하게 또 인정받으면서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의 문은 좁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고연봉의 대기업이나 유명 벤처기업을 선호하는 현실인데요. 서울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수업. 취업과 진학 사이 학생들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비율이 그러니까 이전 특성화고에서는 대다수 학생이 이제 취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 점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정말 직업 영역에서 직업 교육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요즘은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학문 소양이라든지 공학적인 기술도 대학에서 이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취업 강자 특성화 고교.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취업하고 진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취업 쪽을 가면 이제 고졸인 상태로 바로 사회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암울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고졸을 좀 안 좋게 보는 사회잖아요. 아직까지는.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도 사실 요새 좀 취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전 대학 가는 이유가 취업하려고 대학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취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게임기도 사고 명품도 사고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자친구도 사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많이 드세요. 사진 찍어야지. 그냥 취업을 먼저 해서 이런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해서 그런 이론을 먼저 배우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응시한 학생도 있습니다. 조기 취업학과는 어떻게 알게 됐어? 어머니가 한번 이런 거 어떠냐 해서 보다가 좀 하게 됐죠. 학교에서 오신 분이랑 기업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기 취업학과니까 기업 면접이랑 학교 면접을 동시에 보는 거야. 아무래도 대학을 들어가도 나중에 취업하는 게 문제고 취업을 해도 나중에 대학이
대학을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족한 점을 느꼈을 때 다시 대학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옆에 친구들 좀 알려주지. 딱 그 시즌에 내가지고 하려니까 좀 바빠가지고. 사실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아싸리 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취업과 연계돼 있는 학교를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취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일석이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 전문대학. 날로 시장과 산업 규모가 커지는 뷰티 피부 미용 관련 수업인데요. 피부가 입학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좀 거칠거칠하고 여드름도 살짝 있었는데 이제 완전 깐달걀이 됐죠. 일반 대학에 비해 진로와 취업이 보다 확실한 전문대학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이라고 하면 다들 제일 흔하게 떠올리는 게 팩이라서 실제 샵에 나가서도 응용할 수 있는 관리예요. 조기 취업 계약학과라는 게 처음 들었었고 다른 데는 약간 한 번에 학교를 다닐 때 3년 정도를 다녀야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1년 반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고 학비 면에서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취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취업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으로 가게 되면 적응하는데 시간도 들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를 케어할 수 있죠. 실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병원은 2006년부터 선릉점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2월에는 김포점까지 해서 총 20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5분 저희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셨습니다. 손은 분들은 손 들어볼까요? 취업 약정되는 친구. 네. 셋, 넷.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고 이 병원에 대해서 이 병원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훨씬 더 능률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기 취업학과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저희 병원에 오는 거를 희망합니다. 2년제, 3년제 할 것 없이 전문대 모두 6개월 조기 수료로 취업 시장에 빨리 뛰어들 수 있는데요. 천안에 자리 잡은 한 중소기업. 목요일 오후만 되면 서둘러 짐을 꾸리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저는 조기취업학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유이나 학생이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수업을 위해 대학교와 가까운 본가로 퇴근합니다. 잘 지냈어? 네. 일주일에 한 번 시험 보죠. 금, 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출장 갔다 올라오면서 교통편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또 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데리고 올라가는 쪽이죠. 여기 꺼낼 거 없지? 네네. 이건 뭐야? 이건 남경이가 준 거. 남경이가 줬어? 응. 2학년 취업과 동시에 가족과 떨어져 산 지 1년. 인문계 고교 졸업 후 대학을 다니던 유인아 씨는 군대 전역 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가기 위해 이공계 공부를 힘겹게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해놨던 과제를 다시 체크하거나 그 날의 수업 들을 것들 잠깐 내용 간단하게 훑어보는 정도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늦게 시작한 공부와 일. 힘들 수밖에 없죠. 고맙고 짠하다. 그때 누려야 될 거는 그때 누리지 못하면 못 하잖아요. 작년에는 정말 공부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앞만 보고 가야 됐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일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새부턴가 목요일 저녁은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나 씨가 제일 좋아하는 편안한 일상. 내일 몇 시에 가? 학교? 응. 9시 반? 얘 항상 7시 반에 나가? 아빠 못 봐서 그렇지. 그럼 그 시간에 자잖아. 뭐 취직 걱정 없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새 저 친구들 보면 졸업하면 뭐하냐고 취직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다 그 얘기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 비하면 뭐 잘났든 못났든 고맙죠. 어엿한 직장도 있겠다. 연말을 맞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램이래? 용돈. 오? 뭐? 고마워 아들. 어이구. 얘는 절대 돈으로 주지 않아. 이렇게 꼭 담아줘. 우리 딸한테 언제 이런 봉투 줘보나. 너 잘하잖아. 어머머머머머머. 뭐야? 편지가 있어.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있네요. 매년 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못해드려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빠르게 자리 잡아서 어머니 걱정하지 않게 하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고생은 내가 다 해놓는데. 너무 커버렸어? 고맙고 잘 쓸게. 고마워, 아들 사랑하고 건강해.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능력을 키워나간 만큼 분명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정말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았고 이미 그리고 그 길에 맞는 학과가 있고 하면은 갔으면은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쉬운 건 없지만 유독 이게 조기취업학과는 진짜 대단한 각오 아니면 덤비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남도 놀고 그럴 시간에 얘는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오는 거거든요. 뭐 등록금 대주니까 공짜니까 뭐 이거 뭐 월급 받으면서 학교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잘들 지내자. 하나, 둘, 셋. 다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나가는 일들 별탈 없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취업이라는 사회의 첫 발을 준비하는 모든 청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날아든 반가운 소식. 미국에 도착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낯설기만 하던 출근길도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KBS 다큐온 라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퇴근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출근이 있죠. 다들 행복한 일터로 출근하는 2023년 새해 되길 바랍니다.